안녕하세요, 축구저입니다. 서서히 최상위권 그룹의 윤곽이 잡히면서 아스날이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8라운드 주간 빅6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위권에 포진한 팀들 중 가장 눈에 띄는 팀은 역시 본머스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주전 수비수들을 다 뺏기면서 어려운 시즌을 예상했는데 이라올라의 본머스는 여전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썬덜랜드 역시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초반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를 아스날에 판매하고도 글라스너 감독과 함께 좋은 모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번 라운드 종료 후 모든 빅6 팀들이 10위권 내로 진입했습니다. 맨유가 리버풀을 잡아내면서 9위로 진입했고 나머지 팀들은 모두 탑6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에는 이전 영상에 올라갔던 맨유 리버풀 경기는 빠져있으니 혹시 그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경기 영상도 한번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트넘과 빌라의 경기고요. 결과는 1대2 빌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로메로의 워밍업 중 부상 결장이었죠. 사실 로메로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의 본체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굉장한 출혈이 예상되었던 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놀라운 득점을 보여줬던 마티스 텔이 리그에서는 또 한 번 선택을 받으면서 리그에서 텔을 써먹으려는 프랭크 감독의 의도가 보였던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토트넘은 현재 부상자가 너무 많죠. 장기 부상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쿨루셉스키와 메디슨, 워밍업 중 부상을 당한 로메로, 이외에도 우도기, 비수마, 솔랑케 등 굉장히 많은 주전급 자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 선제골은 5분 만에 토트넘 쪽에서 터졌습니다. 세트피스 상황 흐른 볼을 쿠두스가 그대로 크로스로 연결했고 팔리냐가 헤더로 떨궈준 볼을 벤탄쿠르가 마무리하면서 득점을 기록했죠.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완벽했던 득점이었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제대로 된 공격 시퀀스가 이것뿐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로메로의 공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토트넘이 빌드업할 때 보면 중원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도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로메로의 존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메로는 없었고 빌라는 실점 이후부터 강하고 빠르게 토트넘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로메로도 없고 빌라가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니 그동안 벤탄쿠르와 팔리냐의 빌드업 가담이 적었음에도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막힐 때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쿠두스입니다. 쿠두스는 정말 공을 개떡같이 줘도 찰떡같이 받아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서 웬만한 롱볼은 모두 키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선수죠. 그런 쿠두스를 이용해 다이렉트하게 전개하는 토트넘의 방식은 그동안 효과적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오늘도 쿠두스는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의 결정적인 기점 역할을 했고 옵사이드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반더벤의 긴 패스를 받아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빌라의 디뉴가 쿠두스를 생각보다 잘 막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A매치 이후 쿠두스의 체력은 이전보다 떨어져 있었고 토트넘은 쿠두스가 막히니 공격에서 활로를 전혀 찾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좌우 불균형이 심각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오도베르가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솔랑케가 부상인 상황, 텔은 공격에서 영향력이 없고 히샬리송은 시즌 극초반 좋았던 폼을 지속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슨 역시 마찬가지고요. 쿠두스라는 좋은 공격 옵션이 막히면 전방 자원의 그 누구도 쿠두스에게 가해지는 프레스를 분산시켜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시몬스에게 그런 장면을 좀 기대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시몬스는 의욕이 좀 앞서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인상적인 활약은 없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뛰어주면서 공격을 풀어줄 선수임에도 그런 활약은 없었죠. 그렇게 전반 37분엔 모건 로저스의 원더골, 77분에는 부엔디아의 역전골까지 터지면서 빌라가 경기를 뒤집었고 1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에메리의 빌라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로파리그 2경기를 포함해 5연승을 달성하며 초반 무득점으로 부진했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빌라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단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빅클럽들과 링크가 많이 나고 있는 모건 로저스나 맥긴, 오나나, 카마라, 디뉴, 파우토레스 같은 알짜배기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한 빌라입니다. 다음은 풀럼과 아스날의 경기고요. 경기는 0대1 아스날이 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풀럼 원정만 가면 승점을 드랍하고 왔던 아스날이 드디어 풀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은 다르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가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웨데고르의 빈자리는 에제가 메웠고 좌측 윙어는 트로사르 선발에 후반 중반 마르티넬리 교체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 챔스 알레띠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칼라피오리 관리 차원에서 인카피에가 교체라도 나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는데 아르테타의 인터뷰를 보니 풀럼전은 무리였고 알레띠전에 아마 인카피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패턴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만들지 못했거든요.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만으로도 영상 하나가 나올 정도로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패턴은 다양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비맨디의 합류, 칼라피오리의 적응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패턴의 후방 빌드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수비맨디가 우측 스토퍼가 되는 모습도 자주 나왔는데 이는 역시 우측 풀백인 팀버의 전진을 고려한 포지셔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고정적으로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마갈량, 살리바, 센터백 듀오와 라이스, 수비맨디 정도이고 팀버와 칼라피오리는 때에 따라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진에 칼라피오리는 메잘라처럼 팀버는 사카를 도와 우측 공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 에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에제는 팀버가 전진한 우측을 채워 후방과 우측 사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던 부분은 역시 우측 사카의 과부하입니다. 사카에 비해 좌측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사카의 고립은 더욱 심해지고 그만큼 좌측 공격은 무뎌지는 악영향이 발생했었죠.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가장 역동적이었던 22-23 시즌 마르티넬리의 폼이 최정상이고 트로사르 역시 후반기 합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좌측 메잘라였던 자카의 존재가 컸습니다. 당시 자카는 좌측 윙어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켜주고 때에 따라 박스의 침투에 마무리하기도 하는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였죠. 그리고 아르테타는 이번 시즌 마치 자카의 재림을 떠오르게 하는 칼라피오리 활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카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직선적으로 칼라피오리를 침투시켜 박스 내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고 마무리까지 맡기는 역할을 부여한 거죠. 오늘 아스날 후방 빌드업에서 짧은 패스뿐만 아니라 롱킥 빌드업도 섞어서 가져갔는데 자주 등장했던 패턴이 트로사르에게 길게 전환한 후에 원터치로 박스 침투하는 칼라피오리에게 내주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옵사이드로 취소된 득점이 터지기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켈리는 이러한 롤을 소화하긴 어려워 보이고 인카피에를 마갈량 배터리뿐만 아니라 칼라피오리 배터리로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한 전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칼라피오리가 하는 역할은 스켈리보다 인카피에가 좀 더 어울리죠. 그리고 언급할 선수는 역시 사카입니다. 사카가 시즌 초 부상으로 빠졌을 때 마두에케가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카보다 더 나은데? 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였는데 아마 그거 사카가 들었으면 코웃음 쳤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혼자 드리블 6번 성공, 기회 창출도 6번이나 내면서 사실상 독보적인 에이스라는 사실을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사카는 부상이 잦은 아스날에서 유명한 철강왕인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갈렸던 사카가 퍼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아직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마두에케가 영입되었고 드디어 제대로 된 사카의 배터리를 영입한 상황이니 드디어 관리가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팀은 아스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경기에서 실점이 단 3개뿐이고 그마저도 오픈플레이 실점은 딱 1개, 혼란에게 실점한 것뿐입니다. 혼란은 규격 외 선수이니 그렇다 치고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맨디가 영입된 중원에 라이스가 더해지니 포백과 삼선은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날의 이번 시즌 최고 장점은 뎁스죠. 시즌 초반 부상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부진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자리를 적절히 메꿔줄 선수들이 적재적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그 우승으로 향하기 위한 아스날의 관건을 2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요케레스의 폼, 두 번째는 아르테타의 레이스 관리입니다. 요케레스의 폼에 대해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이 약하다는 의견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케레스에 대한 제 생각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아르테타의 레이스 관리인데 이번 시즌만큼은 후반기에 퍼져서는 안 됩니다. 뎁스까지 완벽하다면 아르테타가 얼마나 로테이션을 잘 돌려주고 선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주느냐에 따라 우승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우승하기 위해서 아르테타가 잘해야 됩니다. 준비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팅엄과 첼시입니다. 첼시가 막타를 쳤습니다.
노팅엄이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단기간 감독을 포스테코글루로 만들어버렸고 아마 포스텍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이상 감독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재미를 보고 있는 귀스토 3선을 또다시 들고 나왔고 파머의 공백은 안드레이 산투스가 출전하였습니다. 첼시 역시 부상 병동이죠. 멀쩡한 주전급 센터백이 찰로바와 토신 2명이고 유망주 아체안폰까지 3명만 기용 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아체안폰과 찰로바 조합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카이세도는 벤치에서 출발하며 로테이션을 돌려줬고 엔조는 가벼운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라비아가 선발로 출전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 첼시는 경기를 잘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반 정말 불안한 후방 빌드업으로 노팅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헌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팅엄이 경기 동안 3골은 득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포스텍을 경질하려는 노팅엄 선수들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아무튼 첼시가 후방 빌드업할 때 찰로바 라비아는 빌드업할 때마다 실수가 나왔고 노팅엄이 전방 압박을 걸 때마다 볼을 뺏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노팅엄이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오늘 승리를 가져온 최고 수훈 선수는 역시 페드로 네투였습니다.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해 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아체안퐁의 선제골을 돕는 크로스 이전 드리블은 네투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드리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스테방과 함께 폼이 가장 좋은 첼시의 2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파머가 복귀한다면 네투, 파머, 이스테방으로 이어지는 2선 조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데뷔골을 득점한 아체안폰과 교체 투입되어 분위기를 바꾼 기우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첼시가 맨유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굳이 조지를 투입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근데 기우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우는 네투의 득점으로 이어진 프리킥을 얻어내기도 했고 전방에서 정말 많이 경합하면서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아체안퐁 역시 오늘 자잘한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노팅엄 선수들의 도움으로 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쳤고 데뷔골까지 기록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드업할 때 경험만 더 쌓인다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이죠. 퇴장이 없으면 첼시가 아닙니다. 기어코 5번째 퇴장까지 완성시켰고요. 이번 주인공은 귀스토였습니다. 이게 승리에 가려져서 그렇지 진짜 바보 같은 퇴장이거든요. 첫 번째 경기도 무리하게 발바닥으로 들어가서 경고를 받더니 3골 차로 앞서 있는 후반 막판에 정말 멍청한 태클로 2번째 경고까지 받으면서 퇴장당했습니다. 어디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첼시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앙 페드로 공격수 퇴장, 찰로바 수비수 퇴장, 산체스 골키퍼 퇴장, 마레스카 감독 퇴장에 이어서 오늘 미드필더로 출전한 귀스토까지 퇴장당하면서 한 시즌 전 포지션 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퇴장도 반복되면 습관입니다. 오늘 경기는 승리했지만 퇴장으로 승점을 드랍했던 지난 경기들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튼의 경기고요. 경기는 2대0으로 시티가 승리했습니다. 그릴리시 없는 그릴리시 더비였죠. 원소속팀 상대 출전 불가 조항 때문에 그릴리시는 출전할 수 없었고 이번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던 그릴리시였기에 에버튼에게 타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늘 경기 시티는 우측 윙어의 사비뉴가 디아스의 짝으로 아케가 나섰고 로드리가 여전히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니코 곤잘레스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 그릴리시의 공백이 특히 더 아쉬웠던 이유는 은디아에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그릴리시가 좌측 윙어로 나오고 은디아에가 우측 윙어로 나오게 되면 좌우측 밸런스가 맞아 혼자 무쌍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적게 벌어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은디아에가 홀로 맨시티의 수비진을 흔들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 더욱더 그릴리시의 결장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은디아에는 정말 잘했는데 돈나룸마가 세이브한 장면이나 역습 때 혼자 3명 사이를 헤집고 나오는 장면은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변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점, 베투의 마무리 능력은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때문에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도쿠가 이전 경기들만큼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왼쪽에서 풀어나오는 장면이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 좋은 폼을 보여주는 포든과 도쿠 중 도쿠가 살아나지 못하니 전반전 맨시티의 공격은 답답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확실한 스트라이커인데 오늘도 홀란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홀란은 오라일리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는 첫 번째 슈팅, 사비뉴의 패스를 깔아차는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두 번째 슈팅으로 홀로 2득점을 책임졌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8경기 11득점은 PL 규격 외 스트라이커로 분류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경기력이 어떻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혼란과 함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는 포든이었습니다.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 초반부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포든이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다비드 실바, 더브라이너로 이어지는 시티 2선 계보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쿠까지 왼쪽 측면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원래 혼란 영입 전에 영향력을 갖춘 2선 자원들로 즐비했던 시티의 2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방에는 돈나룸마와 디아스가 있고 로드리는 아직 복귀하지 못했지만 포든과 도쿠, 혼란이라는 코어라인이 생기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펩시티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뎁스, 큰 부상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로드리의 공백은 시티의 불안 요소라고 봐야겠습니다. 9라운드 역시 재밌는 경기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각 아스톤 빌라와 에버튼이라는 쉽지 않은 원정길에 오르는 시티와 토트넘입니다. 빌라는 지난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5연승을 기록 중이고 에버튼은 맨시티에게 졌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팀이죠. 그리고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반드시 리그 연패를 끊어내야만 하는 리버풀과 에제 더비가 성사된 아스날도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모습은 그 어느 팀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글라스너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언제나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번 시즌 돌풍의 팀 썬덜랜드를 만나는 첼시와 복병 브라이튼을 만나는 맨유까지 주중 유럽 대항전 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로테이션 여부가 중요하게 갈릴 다음 9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